자, 1번 가보죠. 1번. 지적 법령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골라주시오. 1번 지적 기준점이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말한다. 세 가지 점이 있죠. 그래요.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야. 2번 지적 측량 업자라 하면 동법 규정에 의하여 지적 측량업 등록을 하고, 이 등록은 누구한테 합니까?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지적 측량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역시 2번 지문도 하자 없어요. 그죠? 3번 경계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도형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자부의 좌표값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까지 말한다. 3번 지문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죠? 3번 지문은 경계점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경계란 경계점과 경계점은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선을 경계라고 하니까 3번 지문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필지라 하면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이게 어떻게 구획된다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니까 4번 지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에 지표 면상의 넓이도 아니고 입체 면상의 넓이도 아니고 무슨 상의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죠? 역시 맞아요. 그래서 1번에 적절하지 못한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1번의 정답 3번.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방향상 지적공부의 등록상, 지적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옳은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래요. 1번 토지 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지만 경계는 어디에? 도면에만 등록되는 상이야. 1번 지문 틀렸어요. 2번 임야 대장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니까 2번 지문 다 틀렸어요. 3번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은 등록되지만 토지 이동 사유는 등록이 안 돼요. 이건 토지 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대장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3번 지문 다 틀렸어요. 4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지분 비율은 등록되지만 지목은 알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따라서 2번의 옳은 정답은 5번이 됐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란 장부에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번의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3번 가보죠. 3번 지적법상 경계 설정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이 아닌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1, 2, 3, 4, 5번 얘기되어 있는데 1번 영속성의 원칙 그래요. 뭐라고요?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이 되는 게 아니고 지목 설정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야. 그죠? 4번 한번 가보죠. 다음 중 토지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한 놈만 골라주시오. 1번하고 5번 가봐요. 소재 면적, 5번 지번 지목이야. 그러니까 토지 표시상 소지 지면은 토지 대장에 가장 으뜸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격 정보, 그죠? 개별 공시가 및 기준일 등록되는 사항이야. 그 다음에 3번 도면 번호와 장 번호도 토지 대장에 등록됩니다. 토지 대장에는 4번
소유권은 등록되지만 제한 물권의 설정 여부는 앞만 찾아봐도 알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에 틀린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빵점 방지용 문제야. 4번의 정답 4번. 5번 거죠. 다음 중 전국적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래요. 1, 2, 3, 4, 5번 몇 번 같아요? 1번이야. 그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자부 시행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에 한해서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이건 뭐 셀 수도 없이 물어봤죠. 그 다음에 6번 가보죠. 6번. 신규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1번 신규 등록해야 할 토지가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 신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합니다. 60일 내 신청 의무가 있네요. 2번 신규 등록할 적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그 대상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 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2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신규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 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를 소관청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3번 질문도 맞아요. 4번 신규 등록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 시 등기소 쪽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4번 지문도 맞네요. 그죠? 5번 신규 등록 시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시 대장이나 도면은 존재할지언정 등기부란 장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탁 내지는 촉탁할 거리 대상이 없어서 신규 등기 촉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6번에 틀린 정답 몇 번? 5번. 그죠? 7번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합니까?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까?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그랬어요. 1번 질문 막바로 틀렸네요. 2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는 누구한테 지적 측량을 의뢰합니까? 소관청한테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요. 2번 좀 맞고 3번 의뢰하는 자는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죠? 세상에는 공짜는 없지. 이 지적 측량 수수료는 수입 인지나 수입 증제 형태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3번 질문도 맞아요. 4번 지적 측량에 대한 용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니까 역시 4번 지문도 맞아요. 그죠? 4번 지문도 맞고 5번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측량의 방법은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 광파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 방법 등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량 방법은 GPS 측량 방법이야. 뭐라고요? GPS 측량 방법입니다. 그 전파하고 강파 사이에다가
음파자를 쓱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음파 측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요. 아무튼 그 7번에 2, 3, 4, 5번쯤은 다 맞고 1번이 틀렸어요. 지적 측량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을 해놔야 돼요? 시 도지사한테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죠.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2, 3, 4, 5번 몇 번? 1, 2, 3, 4, 5번 몇 번? 2번이야. 이건 제가 도저히 풀 수 없어요. 아주 난해한 문제야. 그죠? 그래요. 분할은 측량을 해야 되는데 합병시는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합병시는 경계점을 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지만 토지 이동 조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조사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8번 문제는 빵점 방정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나요. 9번 문제 가보죠. 지적 법령상 축척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소관청이 납부 고지하거나 수령 통제한 청산금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죠? 어디에다가? 소관청에다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의신청 떴다 그러면 무조건 몇 월 이내야? 1월 이내야. 그죠? 자, 소관청한테 이의신청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될 거야. 두 번째, 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청산금을 어디에다가? 소관청한테 납부를 해야 돼요. 그죠? 만약 동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절차의 이해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야. 그죠?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에서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다? 청산 절차야. 뭐라고요? 청산 절차야. 잘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하여튼 축척 변경 절차는 무조건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9번의 정답 3번. 그 다음에 10번 가보죠.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통지. 만약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통지. 그죠? 따라서 10번의 옳은 정답 몇 번? 1번이야. 그죠? 1번. 기산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요. 10번의 정답 1번. 11번 문제 가봅니다.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저수지를 매립해서 논으로 만드는 것은 지목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저수지를 매립해서 논으로 만드는 것은 지목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죠? 맞는 질문이야. 이것은 형질 변경이라고 하지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질문 맞는 질문이야. 잘 기억을 해. 그래서 그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목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지목 변경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 마음이야. 그죠? 그래서 저수지를 매립해서 논으로 만드는 것은 지목 변경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형질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1번 질문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한번 가봐요. 3번 질문.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동일하지만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 대상인 토지인 경우라면 합병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건 당연히 잘려나가서 별개의 필지가 돼야 되니까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때 분할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4번 질문도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등록 전환 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임야 대장 내용을 토지 대장에 옮겨 등록합니다. 소유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토지의 외모는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임야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토지 대장에 옮겨 등록하니까 5번 질문도 맞아요. 그죠? 따라서 11번에 틀린 정답은 2번이 됐고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라도 토지 합병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럴 경우에 소관청은 당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봐서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하고 합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지목 변경하고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어요. 그죠? 그래요. 12번 가봅니다. 지적 법령상 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작년도에 물어봤던 문제야. 그죠? 3번 축척 변경 시행자의 선정과 평가 방법은 이 시행 공고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공고해야 할 내용에 해당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13번 갑니다. 1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등 토지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건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를 이루고 있다 그래요. 그죠? 특례 규정을 이루고 있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1번 질문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를 합니다. 누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뭐 때문에? 우리 동네 토지의 외모가 계략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소관청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며칠 이내? 15일 이내야. 그죠?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동네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어떤 형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4번 질문도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도저히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2번 타자가 나서야 돼요. 그죠? 그 2번 타자의 이름이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야. 뭐 여러 자가 있을 텐데 그 대표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야. 뭐라고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자마저 엎어졌다라고 하면 3번 타자로서 누가 나설 수 있다? 입주자다, 입주 예정자다. 입주 예정자 등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은 2번 타자, 3번 타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1, 3, 4, 5번쯤은 다 맞으니까 2번이 틀렸을 거야. 2번 가보죠.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지적 형식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 공부에 정리할 때 그 외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사 준공시 그래요. 뭐라고요? 공사 준공시에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니까 2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야. 어느 때라고요? 공사 준공시야. 공사 준공시에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니까 지적 형식주의 원칙에 뭡니까? 예외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13번에 2번 지문이 틀렸어요. 14번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 신청 시 측량 성과들은 첨부하지 않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또는 공인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 필증 사본 등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면을 첨부를 해줘야 돼요. 그죠? 1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야. 그죠? 그래요. 이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면을 왜 첨부를 해줘야 돼요? 왜 첨부를 해줘야 되겠지? 하여튼 첨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요. 여기 봐봐요. 신규 등록 시 소유자의 가능성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해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1번 지문을 얘기한 거야. 2번 신규 등록되는 토지의 도면의 축척은 신규 등록되는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합니다. 2번 지문도 맞아요. 3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임의 신청이 원칙이야. 그죠?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3번 지문도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봐요. 지적법상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제한, 사법상의 제한, 분할 제한 규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라면 여기 봐봐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그죠? 도로가 있는데 대지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이거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2m 이상 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접도 의무 그래요. 뭐라고요? 접도 의무라고 배웠을 거예요.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 값이가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분할 신청을 하면 이게 분할 허가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줘요. 그죠? 건축법상 접도 의무에 관한 그 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분할 허가를 내줄 리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토지는 공사법상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이 공법상에도 존재하고 사법상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아요. 그래서 1, 2, 3, 5번 지문이 맞으니까 4번이 틀릴 거야. 그죠? 4번 가봐요. 도로, 하천, 제방, 유지, 국어, 공장용지, 학교, 철도용지, 수도, 공원용지, 채용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유자는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맞아요. 그죠? 근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라도 소관청은 직권으로 합병할 수 없나요?
직권 등록주의 원칙에 따라서 직권으로 합병할 수는 있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4번 질문이 틀렸네요. 그 다음 15번 지목의 연결 중 맞는 것은, 그죠? 맞는 것은 1번 습지, 황무지 등의 지목은 잡종지입니까? 잡종지가 아니고 뭐야? 임야야. 그죠? 임야. 1번 지문 틀렸어요. 노상 주차장의 지목은 주차장입니까? 도로 아니야. 그죠? 거기서 틀렸고,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지목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주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 맞는데, 송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잡종지. 그래요. 뭐라고요? 잡종지가 돼야 되니까 3번 지문도 틀렸네. 5번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기엔 지목은 잡종지 맞는데 납골당 부지의 지목은 뭐다? 묘지야. 그죠? 5번 지문도 틀렸어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과천, 경마장 등의 지목은 유원지. 4번 지문이 맞네요. 그죠? 네, 그래요. 16번 다음 중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1번 도면의 윗부분은 항상 정북 방향을 향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죠? 네, 상단부는 항상 정북 방향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2번 도면의 경계는 0.1mm 폭으로 제도를 하지만 도각선은 0.3mm 폭으로 제도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도각선도 0.1mm 폭으로 제도를 합니다. 무슨 색깔로 제도를 한다? 빨간 색깔로 제도를 합니다. 어쨌거나 2번쯤은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자부 시행적의 비지에 있는 지득도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3번 질문 맞고. 그 다음에 4번 경자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가로 열고 수치다 좌표다 좌표 가로 닫고라고 표시를 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본도면에서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고 소관점 직인한방 눌러놓는다 그랬어. 4번 지문도 맞는 질문이야. 그 다음에 5번 도면상에서는 지적 도근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도면상에 뭐 이렇게 등록돼 있으면 그 현위치에 지적 도근점이 영구 표지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16번에 틀린 정답 몇 번? 2번이야. 그죠? 17번 지적공부 등록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고유번호를 통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공부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소재, 지번, 지적 공부의 종류는 파악할 수 있는데 지목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1번 지문이 맞고 틀렸네. 2번 등록 전환이 되면 고유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나가니까 고유번호 8자리가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대지권 등록부는 토지에 관한 공부이지만 건물 표시상이 등록이 됩니다. 맞고. 4번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만들어지는 공부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경자부는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이나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작성 비치되는 그런 장부가 됩니다. 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네요. 17번에 틀린 정답 몇 번? 1번. 그죠? 네, 그래요. 18번 다음 중 1필지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소유자가 동일할 것 맞고, 2번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이 되어 있을 것 맞고,
3번 등기가 동일할 것이다.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이다.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맞고. 4번 축척이 동일해야 돼요. 맞고. 그 다음에 5번 지번 부여적이 인접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만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18번에 틀린 정답 몇 번? 5번이요. 그죠? 19번. 그죠? 19번. 토지 대장 및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본 결과 토지 대장에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토지 대장에 등록된 성명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틀린 것을 하나만 골라주시오. 1, 2, 3, 5번은 전부 다 등으로 시작되는데 4번만 가로 시작하니까 4번 찍으면 될 거야. 그죠? 됐어요? 4번 찍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 4번, 20번 한번 가보죠. 지적법상 용어 정의로 틀린 곳은 1번 등록 전환이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임야 대장 쪽에서 어느 쪽으로, 토지 대장 쪽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번 지금 맞아요. 그 다음 2번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니까 2번 지문도 맞아요. 3번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자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의미하니까 4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야. 틀린 정답이 되겠네. 5번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독리. 이 독리는 무슨 독리를 의미한다? 법정 독리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 독리를 의미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하니까 5번 지금 맞아요. 그죠? 자, 비교적 이제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죠?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18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그죠? 그렇게 맞췄죠? 됐어요. 21번 갑니다. 21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기억번,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기억번 지문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야. 그래요. 공유지분은 등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등기되지 않더라도 공유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기억번 지문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지상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지. 그죠? 그래요.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치?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그래. 거기에 나와 있듯이 지상권 이전.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임차권 이전.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지잖아. 그죠? 그렇죠. 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요. 니은번 지문도 맞아요. 디귿번 지상권은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나요? 지상권은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죠? 디귿번 지문도 맞아요.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 네 토지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다. 이쪽 부분만 3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놓으라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아요. 리을번 가보죠.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일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러니까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편익을 바꾸자는 요역지는 항상 일필지 전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리을번 좀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야. 미음번 전세권은 소멸되었지만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는 이유는 후등기 저지호 그래. 뭐라고요? 후등기 저지호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앞에 전세권하고 뒤에 새로운 전세권이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어요. 미음번 지문 맞아요. 미음번 지문이 맞으니까 옳은 지문은 모두 몇 개? 4개야. 그죠? 정답은 몇 번? 4번이야.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풀러라 그랬어요. 그죠? 22번 가보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래요. 1번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하기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세모.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맞아요? 틀렸지? 그죠? 네, 틀렸어요. 1번, 2번을 합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3번 가봐요. 하여튼 2번은 틀린 것 같아요. 3번 가보죠. 갑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배수하여 을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등기를 뭐라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그죠? 모두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3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증거예요.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 그래요. 그죠?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도 무조건 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등기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이 4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 국토법상의 해당 조항을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 그래요. 뭐라고요? 효력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22번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중모 원형 거래. 뭐라고요? 중모 원형 거래입니다. 그래요. 이 중은 뭐다?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뭐다? 모두 생략 등기. 짐은 3번에 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짐은 4번에 관한 얘기가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야. 그죠? 그 다음에 짐은 1번하고 2번하고 관련된 내용. 유용 그래요. 무슨 등기를 유용했다는 얘기야? 무효 등기 그래요. 그죠?
무효등기라면 싹싹 지워야 되는데 이 싹싹 지우기 전에 이 무효등기를 다른 용도로 써먹어 보자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권리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2번과 같이 사실의 등기야.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등기 유용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봤자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모 원형 플러스 뭐다? 실체관계 부합 그래요. 뭐라고요? 실체관계 부합 그러면 맨 끝이 뭘로 끝나야 돼요? 유효. 그죠? 대법원에 굳어진 판례니까 공식처럼 암기하고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이 맞아요. 1번 지문이 맞고 2, 3, 4, 5번 지문 다 틀렸네요. 그죠? 다 틀렸어요. 23번 가보죠. 23번. 다음 중 등기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 그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그 아닌 놈 한 놈만 골라라는 얘기야. 1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환매 특약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그죠? 이거 직권으로 합니까? 네? 직권으로 하는 등기 맞지? 맞아요? 몰라요. 세모. 그치? 몰라요. 그 다음에 2번 가봐요. 가등기기에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면 그 등기는 절대적 무효 등기라고 그랬지. 그죠? 절대적 무효 등기가 되니까 그건 담당 등기 아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나요? 있지. 그죠? 2번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수용을 원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이니까 등기가 내에서 직권 말소가 되겠지. 그죠? 네, 직권 말소가 됩니다. 3번도 알아요. 그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도 직권으로 한 등기 맞아요? 직권으로 4번을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봐봐요. 그죠? 여기 누구세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식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도인 매수인 이익과 다행해서 이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매수인 플러스 매도인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갈 즈음에, 그죠? 즈음에 의무자인 갑식이가 A동에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 갔대요. 그죠? B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갈 즈음에 그러면 의무자인 갑식이가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할 서류는 뭐니 해도 뭐라고 했어? 신청서가 되겠지. 신청서에 본인의 주소를 무슨 동으로? B동이라고 기재를 할 거야. 그죠? 그런데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소유 명의인의 주소가 무슨 동이라고 돼 있어요? A동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등기 의무자의 표시사항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 명인의 그 표시사항은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즉 주민등록 등본 그래. 뭐라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등본 한 통 떼어서 등기관한테 제출했어요. 등기관 펼쳐봤더니 의무자인 갑식이라는 놈이 A동에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간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을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각하 처분할 게 아니고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부터 직권으로 해놓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직권으로 하는 등기 맞네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5번. 근저당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경료가 된 후에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기 인제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소멸하니까 이거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은 말소가 됩니다. 그죠? 직권은 말소가 됩니다. 이 5번 지문이 뭐야?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야.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제3자의 권리의 등기가 뭐냐면 가압류 등기야. 그죠? 가압류 등기. 이 말소할 권리가 뭐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지. 그죠? 이걸 지우게 되면 가압류 채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승낙서가 제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 지워지게 되면 당해 가압류 등기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해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는 전부 다 직권으로 경료가 된 등기 맞아요. 근데 1번 다시 한번 가봐요. 1번 다시 한번 가보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환매 특약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떤 등기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 환매 특약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떤 등기야? 정상적인 등기야. 그죠? 여기 봐봐요. 그죠?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수기는 을하고 단순한 그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매매 계약에 환매 특약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을 부관의 형식으로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도 어떻게? 동시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동시에 신청을 했어. 그죠? 이거 주등기, 이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그죠? 됐어? 그러면 환매권이라는 대사올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형성권은 매도인 갑식이한테 보류가 되고 매도인 갑식에는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당사자 본인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죠? 그런데 이게 환매 특약 등기 후, 그죠? 환매 특약 등기 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어떤 저당권 등기해도 좋고 근저당권 해도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을식의 이름은 뭐야? 을식의 이름은? 을은 뭐야? 소유자야. 그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무슨 등기가 떨어졌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졌잖아. 소유자야.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권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을식이는 제3자 병식이한테 1억 원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떤 등기야? 정상적인 등기야. 그죠? 그렇지? 이거 지구자적에는 당사자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아니 얘가 뭐가 돼? 플러스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이 저당권 등기는 정상적인 등기야. 그죠? 이걸 등기 아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렇지. 써져 있는 내용은 아주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래요. 23번 문제 정답 몇 번? 1번이야. 그죠? 이건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야. 그죠?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네. 24번 갑니다. 24번.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그죠? 좀 쉬었다 합니다.